네, 안녕하세요. 22년 6월 21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원리편 요약 제1장 잘 나가던 한의대 교수가 빠져든 사연. 요즘 한의사들은 왜 그 모양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특히 야매에 한테 침 맞고 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라는 거짓말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약간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꼈어요. 웃기고 있네. 예. 하지만은 파동 원리를 알고 나서 활용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늘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로또도 계속 맞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로또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로또를 맞아야지 또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지만은요. 23쪽에 보면은 덕산의 충주에 인접해 있는 오락산 자락에 있는 덕산에 사시는 장군옥 사모님께서 7m 높이의 뚝방에서 떨어져서 돌멩이에 부딪히면서 그 신경 손상으로 거의 루게릭병 같이 거의 팔을 전혀 들지도 못하고 팔을 이렇게 걸쳐야지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의 환자분이셨지만은 저희 한의원에 와서 단 한 번의 침 시술로 팔이 전혀 못 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더 좋아지게 하기까지는 또 몇 개월 또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지만은, 어떻든 단 한 번의 치료로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분이, 또는 그것이 15년 동안 지속된 환자분이 한 번의 치료로 좋아졌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인 거고, 전에는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은 도대체 어디에 침을 놓아서 좋아진 거지?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이제는 어디를 치료했더니 좋아지겠구나, 또 내지는 설사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침을 놓고 좋아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로또가 주어져도,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환자 치료해 보셨어요? 또는 내지 이런 병 다 치료가 됩니까? 파동 원리로? 라는 부분들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 파동 원리는 되고 다른 거는 안 되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만나는 교집합도 있겠지만은 이 합집합이다. 파동 원리는 세상의 모든 치료법이 치료가 되면은 파동 원리로도 당연히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이유에 있어서도 파동 원리가 안 되면은 세상의 어떤 치료법도 안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세상의 원리다. 또는 내지는 이 세상이란 의미 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력의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단 한 번의 치료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또 치료를 중단하거나 계속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겠구나. 우리가 말하는 제4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이죠. 그래서 그런 오작동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네 안 되네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치료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되겠구나 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쪽 하단부에 인체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안전뱅이가 침 맞고 일어나는 것을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혹으로 치부했지만은, 왜?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건데, 또 내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될 병이니까, 또는 내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진료실에서 또는 강연장에서, 의료보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그 효과를 낸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요? 전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쪽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감을 가졌고, 또 실제 예전에 제가 뭐 어디에 뭐 여행을 가든 했을 때 침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왜? 침 놓을 일이 생길까봐. 혹시 한의사예요? 그럼 침 좀 놔주세요. 그러면 침을 놔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침이 한 번의 시술로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괜히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침이 있든 없든 지갑 속에 침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설사 침이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손이 있으니까 지압으로도 침의 효과를 대신하거나, 또는 설사 지압을 안 하더라도 말빨로, 말이 에너지가 권세다, 말을 통해서 에너지 틀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공간에 주도하고 또는 기선을 제압하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무당이, 무녀가, 또는 부흥 강사가, 또는 스님들이 설법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26쪽에 그래서 우리가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어디를 지압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자리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어디지? 또는 내지는 거기 예를 들면 어깨를 좋아지게 하는 자리가 반대편 곡지나 수산리 한 군데라면은 그 자리요 하겠지만은, 그 한 군데를 치료하는 데에서의 치료 자리는 수만 곳이에요. 그 길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헤매고 또는 뭐야 하겠지만은, 그것을 우리 몸이 작동하고 세상이 작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통팔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또는 프랙탈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손발이나 팔다리에서의 어깨 자리, 대형 자리도 치료 자리가 되겠지만은, 좌우, 상하, 전후 입체적인 관점에서의 평형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균형, 대칭을 이루는 자리는 많다. 따라서 누군가는 뭐 곡지가 좋다, 누구는 합곡이 좋다, 누구는 뭐 충량이 좋다, 누구는 뭐 풍시가 좋다 하더라도 맞네, 그래, 맞아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28쪽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를 알면 누가 어디를 치료해 좋아졌다면 왜 그 자리가 효과를 내는지 직접 치료해 보지 않아도 치료한 사람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엄지의 제왕인가 뭐 톡톡 하는 법 있잖아요. 뭐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거 파동 원리인데, 그분이 예를 들면 직접 파동 원리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내지는 그분이 어떻든 무수히 많은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의 과정으로 통해서 축적을 통해서도 배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파동 원리를 딱 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접목을 하든 안 하든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은 파동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또는 파동 원리의 치료 자리를 이해한 바탕에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더라. 근데 예전에 제가 초창기 입문한 시직에서는 예를 들면 대응 자리로만 봤어요. 예를 들면 손목이면 예를 들면 허리. 하지만 이 손목을 치료하는 균형점은 손끝이거나 손가락 끝 또는 끝마디거나 또는 팔꿈치가 되는 거거나 또는 어깨 또는 머리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을 치료하는 자리는 손목이 발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허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허리에 대한 대응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아도 되지만, 허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척추의 반대편 끝이 목이기 때문에 목을 치료점으로 잡아도 된다. 또 내지는 허리와 목의 중간점은 예를 들면은 흉추 예를 들면 7, 8번이쯤 되나요? 또는 뭐 신장
예를 들어 중심, 여기 말로 하면은 위장 또는 신장이기 때문에 위장이나 신장을 치료점으로 잡아도 예를 들면 손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치료해도 손목이 좋아지고, 예를 들면 위장을 치료해도 손목이 좋아지고, 목을 치료해도 손목이 좋아진다. 단순히 손목의 치료점이 손목의 대응 자리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사통팔탈의 관점, 균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만이 파동의 관점, 파동은 예를 들면 한 군데 떨어진 파동, 물방울, 돌멩이는 수직 낙하 운동은 하겠지만 그 파동은 어떻게 돼요? 호수 또는 우리 인체라고 한다면 인체 전체에 파동을 치는 거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파동을 잠재우는 방법은 물꼬를 틔워서 예를 들어 우리 몸 밖으로 충격이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 몸은 닫힌 웅덩이다. 논두렁에 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논에만 물을 대기도 바쁘니까 다른 논에는 물이 못 가게 막아 놓은 상태. 물코가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닫혀져 있는 웅덩이에서의 충격은 결국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내 몸 전체에 파동, 충격, 영양, 통증을 남긴다는 거죠. 그 남기는 그 파장이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이라는 거고, 그것이 오작동의 증거다, 오작동의 흔적이다, 허상의 통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무수히 많은 치료법이나 치료자리가 존재하고 또는 그 효능이 다양한지, 예를 들면 합곡이라면 합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인지, 또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인체 파동 원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돼도 안 되는 거고 안 돼도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굳이 가보지 않아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30조. 그래서 저는 제도권 내 의료인으로서 대학병원의 전문의,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심계내과, 중풍내과의 과정을 겪었고, 또 대전대 대학원 석사, 온광대 대학원 박사, 또 세명대 한의대 교수,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치면서 또 세명대 한방병원의 교육부장, 진료부장, 의무부원장을 엮으면서 나름 정통적이고 체계적인 길을 받았고, 한의사였지만은 한의학의 두루뭉실함에 환멸을 느껴서 딱딱 떨어지는 열나면 해열제, 아프면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그 드라마틱한 또는 수술적인 치료 효과의 그 변화에, 즉각적인 변화에 양의학을 동경하기도 했었고 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한의학이 효과를 내기는 내는데 왜 내는지 그 이유를, 그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성 속에서 이 인체파동 원리를 접하고 누가 뭐라 하든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겠다 또는 실마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출가의 길을 또는 제자의 길을 5년 동안 걸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이다. 또 실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 삶의 모습으로 어떤 치료 현장에서 또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요. 또 환자분이 오셨으니까 여기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